1394년 조선의 수도 한양. 새 왕조를 연 지 불과 2년이 지난 이 도시에서 개국의 영웅 이성계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고려를 무너뜨렸고 역성혁명을 완수했으며 새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영광이 아니라 피와 배신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역사는 그가 함흥으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성계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신의왕후 한씨는 방우, 방과, 방해, 방간, 방원, 방연 등 6 아들을 낳고 조선 개국 전인 139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두 번째 아내 신덕왕후 강씨는 방범과 방석,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진심으로 총애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후처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고 역성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곁에서 힘을 보탠 인물이기도 했어요. 이성계는 그 사랑의 증거로 신덕왕후 소생의 막내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392년의 일이었어요. 문제는 첫 번째 왕비 소생의 아들들, 특히 5째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고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실질적으로 도운 공신이었어요.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직접 제거한 것도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자리는 이복 동생에게 돌아갔어요. 이방원은 6년을 기다렸습니다. 1398년 음력 8월, 이방원이 마침내 칼을 들었어요. 명분은 정도전이 왕자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당시 조선 설계의 핵심 인물로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이방원의 권력 기반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습격해 살해했고 뒤이어 세자 방석과 그 형 방번도 죽였어요.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활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태조실록에는 상이 크게 노하여 활을 당겼으나 좌우가 말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성계는 같은 해 9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넘기고 상왕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가 함흥으로 떠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한 왕비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잃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신덕왕후가 묻힌 땅도 정도전의 흔적도 모두 한양에 있었어요. 이성계에게 그 도시는 더 이상 새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의 무덤이었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이 세자가 되었고 이듬해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되었어요. 이성계는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함흥으로 향했어요. 함흥은 이성계의 선대가 살던 곳, 그의 뿌리였습니다. 증조부 이한사가 터를 잡은 이래 이 집안은 함흥 일대에서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성계 자신도 젊은 시절 이 땅에서 활을 쏘고 병사를 훈련시켰습니다. 함흥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가 가장 강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함흥행의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부 사학자들은 이성계가 함흥을 거점으로 이방원에 대항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분석해요. 그가 한양 대신 자신의 군사적 연고지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함흥에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동시에 이성계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귀의했습니다. 함흥 일대에서 승려와 교류하고 사찰을 찾으며 세속을 떠나려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 은거이기도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저항의 의지, 그리고 체념. 이 모든 감정이 뒤엉킨 채 그는 고향 땅을 밟았어요. 그렇다면 그 유명한 함흥차사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함흥차사는 한국에서 오늘날까지 쓰이는 관용어입니다. 한 번 가면 소식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이 말은 태종이 아버지를 모시러 보낸 사신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전설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상당 부분 후대에 윤색된 것입니다. 실록 기록을 기준으로 팩트를 정리해 볼게요. 태종이 상왕 이성계를 모시러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계가 그 사신들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일부 사신이 억류되거나 위협받았다는 정황도 부분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사신들을 직접 활로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는 실록 어디에도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요. 태조실록과 태종실록을 아무리 뒤져도 그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야사집과 민간 전승 속에서 살이 붙은 것이에요. 실제로는 이성계가 사신을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낸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설득해 한양으로 데려왔다는 이야기 역시 실록에는 근거가 없어요.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각별한 관계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함흥귀환을 무학대사가 이끌었다는 것은 야사의 영역입니다. 역사는 종종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원하고 민간은 그 빈칸을 채워왔어요. 이성계는 1402년 태종 2년에 결국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각도로 분석해요. 더 이상 저항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나이와 건강이 장기 체류를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정을 굳혀 저항의 의미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도 있어요. 어쩌면 그 모든 이유가 동시에 작용했을 겁니다. 이후 두 사람은 표면적인 화해를 이루었어요.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예를 갖추었고 이성계도 공식적으로 아들의 왕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용서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성계는 1408년 태종 8년에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며 새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새 나라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들을 잃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한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함흥행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왕이 된 인간이 끝내 패배한 역사였습니다. 권력을 만든 자가 권력에 의해 무너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함흥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최초의 비극이 숨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왕이기 이전에 한 명의 아버지였던 이성계가 있었습니다.